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지방선거에 울산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야 정당 지도부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이상원 울산시당 위원장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민 울산시당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시고 한 1년여가 좀 흘렀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방송으로 좀 시사진단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처음입니다. 우리 또 울산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박성민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함께 조금만 힘내시고 이제 곧 코로나도 이겨내고 또 경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진솔하고 구체적인 이야기 울산 시민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치를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 원내 부대표도 맡으시고 또 이번에 시당위원장 추대도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시기가 지금 큰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부담감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하고 각오를 좀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그야말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원내 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서 원내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또 거의 매일 이른 아침부터 회의가 시작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또 시당위원장도 특히 내년 시당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 또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고 울산시정도 저희들이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중한 어떤 책무가 부여된 그런 일이라서 사실은 엄청 부담스럽고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선거가 있는 해에 시당위원장은 욕먹는 일이 많습니다. 예. 사실은 좀 덕을 쌓고 이렇게 베푸는 쪽보다는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을 해드리는 한 분은 좋겠지만은 탈락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그 시당위원장을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이 굉장히 있는 자리고 제보고 오히려 욕을 좀 얻어 먹으라고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박성민 시당 체제의 어떤 최대 과제 이런 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요. 어떤 걸까요? 우선 우리 당의 대표가 36세의 젊은 대표가 되면서 우리도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당도 이제 좀 과거 안주해 오던 이런 모습을 우선 벗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하고 또 다양한 이런 어떤 유권자들의 계층에 맞춰서 아마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변화와 쇄신 말씀하셨는데 여야 모두 중앙당에서는 그런 의지가 좀 확실해 보이는데 역시 지역에서도 그걸 할 거다. 당연합니다. 이 말씀 같아요. 예. 당연하죠. 중앙당의 기조에 맞추어서 시당을 또 운영을 해야 될 뿐더러 또 중앙당에 보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당 대표가 온 만큼 우리 당도 좀 새로운 생각으로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시당위원장의 간단한 소감과 각오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년 선거를 위해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4월 재보선 결과를 좀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민주당 쪽에서 많이 놀랐을 테고 국민의힘 또 다른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좀 결과를 분석하고 진단하시는지. 4.7 재보궐선거는 우리가 이겼긴 했습니다만 상대 선수의 실책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상대의 실수로 이긴 거 아닌가. 그러나 기회를 잡은 만큼 반드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겸손하게 진단을 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여당에 대한 어떤 실망, 심판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국민의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계획들로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뭐 양당 구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거대 양당, 이제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우리 당은 어떻게 보면 야당 체질이 아닙니다. 이 옛날부터 뭐 우리 보수당이 웰빙당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뭐 또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정말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면은 기존에 이 수비하는 쪽보다는 우리가 공격하는 쪽에서 2배, 3배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게 또 야당의 입장이다. 예.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다른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수하고 실책한 그런 정책들에 대한 보완책도 반드시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야당다운 야당이 되려면은 좀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견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좀 오히려 덜러리서는 그래서 당신들 도대체 국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고 있는데 야당 뭐 여당은 또 여당이라고 치자. 그럼 야당은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 이런 원망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본연의 임무, 야당 본연의 임무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당의 어떤 대안되는 이런 어떤 정책들도 반드시 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실행력도 반드시 이제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여당이 실책한 부분들부터 우리가 보완하고 찾아내고 또 국민들에게 모니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준석 당대표 이야기도 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 많은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 보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된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뭐 초선 의원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거나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떤 세대 교체의 바람도 분명 있는 것 같고 내년에 지역에서는 좀 어떤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당의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꼭 어떤 세대 교체의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나 제도 낡은 것을 좀 이렇게 쇄신하고 바꾸자는 의미지 사람의 어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방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 보수당이 그동안 너무 안이했다. 사실은 모든 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고여 있었던 것도 많다. 이런 입장으로 보고 물론 또 경험도 필요하죠. 경륜도 필요하고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년 뭐 지방선거 뭐 구상을 하면서
예년보다는 좀 더 많은 좀 인물 교체도 필요하다. 그러나 전면 교체보다는 또 필요한 분들은 또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뭐 한 반 정도는 또 기존에 또 열심히 해 오셨던 분들에 대한 대우, 또 새로운 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영입 이런 걸 좀 적절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선거철 되면 지역의 주요 현안들, 뭐 이런 최대 쟁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당위원장님 보시기엔 내년 지방선거에는 어떤 것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겠죠. 예.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피폐해져 있는 이런 어떤 걸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기업들도 살려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삶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고 뭐 필요하면은 근 뭐 1, 2년 동안 국민들이 정신적인 삶도 아주 좀 피폐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치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좀 더 이런 즐거운 도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울산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울산의 산업도 빠져나가고 있고 도시는 자꾸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 시설들도 좀 갖추어야 되고 예. 또 새로운 활력 또 미래 먹거리 일단은 먹거리가 있어야 청년들도 취업을 하고 또 시민들의 삶도 영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이런 제도들도 다 새롭게 보완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이제 뭐 폐허 위에서 새롭게 이제 도시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큰 문제가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일자리를 찾아서 특히나 2030 젊은 청년들이 탈울산을 하고 있다 이것인데 이와 관련된 지역발전 공약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분명 그곳에 우리 유권자들은 마음은 갈 것이고요. 어떤 맞습니다. 게 좀 있을까요? 기존에 울산이 이제 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중심으로 이렇게 예. 짜여져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수소라든지 또 뭐 3D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미래 산업들에 대한 배터리라든지 또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혁신도시 쪽에 제2 혁신도시 또 도심 융합 특구라고 해서 그 예. 판교 신도시처럼 청년들의 일자리를 포함한 문화, 뭐 또 특화된 이런 주거, 뭐 이런 어떤 미래형 도시를 이제 전국에 5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울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 융합 특구, 특별구역이죠. 예. 그런 것도 좀 통해서 울산에 좀 인구도 좀 영입하고 또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이제 집권을 하고 또 6월 달에 바로 이제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선거에서 이기면은 본격적인 그 이제 그 플랜을 통한 액션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두 선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에 불고 있는 이 변화의 바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야기 시작부터 나왔어요. 이준석 당대표의 선출. 30대고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달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는 좀 신선한 결과였는데 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당초에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거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아주 고무적이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당선이 되고 될 줄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선이 되고 또 이제 뭐 젊은 이제 당 대표가 됐습니다. 아무튼 뭐 현실적으로 이제 쇄신해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는 과제는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변화를 해야 되겠죠. 예. 뭐 사람부터 시작해서 생각부터 여러 가지 뭐 정책부터 제도부터 이제 다 변화를 해야 될 텐데 기존에 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잘 개선 발전 개선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변화는 틀림없이 시켜야 되고. 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화와 쇄신의 어떤 방점이 나이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아무튼 변화에 기대는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한 것인데 네. 내년 이제 지방선거 우리 울산시장 후보군을 좀 보면 야권에서는 뭐 정가변 전 국회부의장, 박맹우 전 울산시장, 김두겸 전 남구청장, 뭐 박대동 전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포함한 현역 의원들 뭐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천 타천. 울산 지역에서는 이 새 인물이 나와서 이번에 그 당대표 바람처럼 확 어떤 그 신선한 바람이 불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직 뭐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예. 뭐 또 꿈꾸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계시고 기존에 이제 정치 하시던 분들은 이제 그런 정도고 또 새롭게 이제 시장이나 구청장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적정하게 또 모든 게 시민들의 뜻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모니터해서 거기에 합당한 후보 또 거기에 합당한 인물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에 계신 뭐 진보 성향의 유권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바라보시기에도 뭐 좀 다른데 이런 느낌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하는지 현실로 좀 봤을 때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전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당이 예. 좀 뭐 보수당 말 그대로 조금 좀 이렇게 무거운 당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장 차관 지낸 분도 많고 검사 판사한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무거운 당인데 이준석 대표가 오면서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다들 좀 걸음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어제 또 이제 영상 강의를 2개 신청을 했는데 영상으로 하는 뭐 아침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한 7시쯤 돼서 시작하는 영상 강의들이 많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강의 같은 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뭐 4G, 뭐 5G, 6G 이런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뭐 그런데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신성장 동력 5G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 예. 뭐 이런 데 대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좀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변화네. 2030 유권자들은 엄청 똑똑하시거든요. 네, 요새. 그러니까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요. 지난주에도 청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지요? 제가 원래 제 트렌드가 청년입니다. 예. 어떤 데는 보면은 요즘 청년들이 쓰는 이런 뭐 줄임말, 예? 이렇게 뭐 속어 같은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청년 운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청년 인재에 대한 어떤 접촉이라고 할까요? 발굴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고 울산대학부터 시작해서 청년회의소나 뭐 여러 청년들에 대한 제가 뭐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폭을 넓히고 좀 다양하게 좀 같이 좀 이렇게 동참도 시키고
그렇게 해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문제 지금 가장 굵직한 사회 문제가 뭐 저출생, 일자리 이게 다 청년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공약들 많이 좀 발굴하셔야겠어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국가 정책이 좀 무리하게 좀 포퓰리즘이 많아지고 하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불신, 불안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가다가 과연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성장이 되고 기성세대가 됐을 때 이 바닥 나는 거 아닌가, 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있겠고 또 어떤 청년들의 어떤 사회 동참 이런 뭐 일자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어려워졌고 아무튼 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어떤 좀 더 미래를 좀 이렇게 신바람 나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역 발전에 더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국민의힘 박성민 울산시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좀 추진할 사업들, 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지역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울산 사업을 우선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가 자꾸 축소되고 미래 먹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산업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 사실은 기존의 울산 산업들이 주로 이제 노동 집약형 또 장치 산업 쪽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될 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의 어떤 좀 기업하기 좋은 이런 여건 제도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어떤 뭐 예를 들어 물류라든지 뭐 이런 도시 기반 시설들도 좀 조성을 해야 될 테고 그부터 우선 하려면은 울산에 우리 우선 이제 계획하고 있는 도심 외곽 순환도로 외곽 고속도로 같은 것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울산이 지금 이동 수단이 교통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트램 문제라든지 또 도시철도 문제라든지 또 주변 우리 이제 도시들 간의 이동 특히 이제 경주 쪽으로 이동하기가 도로가 굉장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 경주 간에 여러 개가 있는 이런 국도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기반 시설부터 우선 제대로 좀 하고 아무튼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필요한 걸 다 뽑아내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나씩 과제로 만들어내고 또 발표도 하고 시민들의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참 답답하시기도 할 테고 일상이 참 너무 깝깝하실 텐데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과제는 반드시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과제고 또 달성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깝깝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고 또 그 희망을 가지시면은 아마 조만간에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울산도 과거의 그 영광을 반드시 되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함께 손잡고 또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우리 국민의힘 보수당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만은 시민들로부터 좀 또 좋은 성과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시민들께 직접 밝히실 일이 있다면 또 나와주시기를 바라겠고 자 오늘 어떤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Now and You의 하나 되어라는 곡입니다. 예, 그 어떤 곡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IMF 때 이제 가수분들이 모여서 우린 일어날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곡입니다. 멜로디 들으니까 전주 들으니까 알겠네요. 이 곡이었군요. 아마 코로나로 힘든 시민 여러분께 좀 힘이 되자는 그런 의미로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선 이제 정말 변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변화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